그러면 종원가 계산의 원가 흐름 과정 보시면 평균법하고 선인선출법이 있어요. 이것은 전산회계 1급뿐만 아니라 전산세무 2급, 1급, 그 다음에 재경관리사 이런 데서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가 공부할 적에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가 종원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서 갖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평균법과 선의선출법의 차이를 보도록 할게요. 그럼 평균법은 재용품 T계정을 보시면 차변의 기초재용품하고 단기 투입이 있죠. 이게 완성되고 기말재용품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평균법은 요 기초재용품하고 단기 투입분이 평균적으로 완성품하고 기말재용품을 구성한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원가 계산할 적에 기초재용품 원가하고 단기 투입 원가가 있죠. 요거 갖고 완성품 원가하고 기말 재용품 원가로 나눠서 계산하는 게 평균법입니다. 즉 평균화 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선의선출법은 우리가 어디서 배웠습니까? 재고자산에서 배웠죠.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고 보는 겁니다. 결국 재용품 T계정을 그리시면 기초재용품이 먼저 완성된다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단기 투입분이 완성되고 그리고 기말 재용품은 단기 투입분으로 구성된다고 봅니다. 결국 단기 투입 원가가 여기 있겠죠. 그러면 완성품 원가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기초 재용품 원가 플러스 단기 투입 원가 갖고 계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차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결국 평균법은 완성품으로 한 개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선의선출법은 이것을 기초재용품하고 단기 착수분으로 나눈다는 거. 요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법은 완성품 하나로 보는데 선의선출법은 완성품을 기초재용품하고 단기 착수분으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예를 들어서 평균법하고 선의선출법을 보도록 할게요. 기초재용품, 단기투입량, 기말재용품 줬어요. 근데 네 번째 보세요.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재료는 공정 초에 투입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이게 이제 핵심 용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평균법과 선의선출법에 의해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시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결국 재료비는 공정 초에 투입한다고 했으니까 기초재용품은 이미 투입된 상태예요. 단기 투입량 보시면 7,000개 완성됐다고 생각하시면 제로부터 시작해갖고 100%니까 재료비는 투입됐죠. 다만 이제 가공비는 제로부터 100%니까 단기 완성품에 대해서는 100%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말재용품 같은 거 보시면 가공비 진척도가 25%가 되는 거죠. 요때 이제 재료비하고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초재용품에 대해서 가공비 진척도가 40%니까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균등하게 발생한다 했으니까 400개가 되는 거죠. 가공비에. 또 기말재용품에 대해서 2,000개 곱하기 25%가 되니까 500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완성품을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어요. 완성품은 기초재용품에다가 단기 투입량을 더하고 기말재용품을 차감하면 6,000개가 완성품이 되는 겁니다. 근데 평균법은 기초재용품하고 단기 투입분을 구분 안 하죠. 따라서 기초재용품은 단기에 착수한 것으로 가져가는 게 평균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공정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0%에서 100% 이렇게 돼 있죠. 원재료를 어디 투입한다고 그랬어요? 공정 초에 투입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가공기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투입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평균법 완성품 즉 6,000개죠. 6,000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로부터 100%까지가 되는 거예요. 결국 원재료 투입됐죠? 원재료 6,000개, 가공비 6,000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말재용품 보세요. 기말재용품은 몇 퍼센트? 25%. 결국 재료비는 2,000개가 투입됐어요. 그렇죠? 근데 가공비는 25%까지 왔죠? 25% 곱하기 2,000개 하시면 500개가 된다는 거.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균법에 대해서 이제 재료비는 공정 초에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균등하게 발생한다. 이것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계속 넣어두시고 1단계 물량 흐름 파악하고 2단계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할 거예요. 결국 지금 평균법에 대해서 요거는 그릴 필요 없어요. 요게 핵심입니다. 요거 그리는 게 요게 핵심이에요. 요것을 그리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완성품 6,000개 100%죠. 그리고 기말정품 2,000개 25%. 결국 재료비는 6,000개 6,000개 이렇게 계산되면 되고 기말제공품은 2,000개 그 다음에 500개. 왜 2,000개입니까? 재료비는 공정초에 투입된다고 그랬죠. 따라서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8,000개 그리고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6,500개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의선출법은 완성품을 기초제공품하고 단기 투입 완성품으로 나눠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결국 기초제공품이 먼저 완성되고 그 다음에 단기 투입 완성분이 구성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정도를 보도록 할게요. 결국 완성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초제공품 지금 60% 결국 전개 몇 %까지 왔었어요? 40%까지 왔었죠? 따라서 단기에는 40%부터 출발합니다. 따라서 기초제공품 지금 재료비는 전개 투입됐죠? 그러니까 재료비는 제로가 되고 1,000개 곱하기 60%니까 600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 투입 완성분은 완성품이 6,000개죠? 따라서 5,000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재료소터 100%니까 5,000개, 5,000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동일합니다. 평균법하고. 결국 재료비는 몇 개? 2,000개. 그리고 가공비는 2,000개 곱하기 25%가 500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선의선출법에 대해서 1단계 물량 흐름 파악하고 2단계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선의선출법은 이것을 나눠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초제공품하고 결국 1,000개가 있고 단기 투입 완성분이 5,000개가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초제공품에 대해서 재료고 600개 그리고 단기 투입은 5,000개 5,000개 그리고 기말 제공품은 평균법하고 동일합니다. 2,000개 500개 결국 7,000개하고 6,100개가 완성품 환산량이 되는 거예요. 이 차이는 평균법하고 선의선출법의 차이는 요겁니다. 요거 기초제공품에 대해서 결국 기초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평균법하고 선의선출법 수량을 구해놨어요. 결국 차이가 1,000개하고 400개죠. 평균법이 더 많아요. 결국 기초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 차이 재료비는 어떻게 됐어요? 1,000개 곱하기 전개 100% 완성됐죠? 그러니까 1,000개. 그 다음에 가공비는 전개 몇 % 완성됐어요? 40% 400개. 1,000개 400개. 요 차이라는 거.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은 평균법의 서의서출법 플러스 기초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이 된다. 이겁니다. 만약 기초제공품이 재료예요. 이럴 경우에는 평균법하고 서의서출법이 같게 된다는 거. 그래서 기초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이 재료다. 그러면 평균법하고 서의서출법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은 선의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평균법이. 따라서 동일하게 된 것은 요거죠. 기초제공품이 없으면 평균법하고 선의선출법은 동일하게 된다는 거. 요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의선출법하고 평균법에 대해서 물량 흐름을 공정도를 그려갖고 그리신 다음에 저처럼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실 줄 알고 그림을 그리세요. 그리고 선의선출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을 그려갖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이게 숙달되다 보면 바로바로 그냥 야각으로 해갖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1분 안에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